이게 인지심리학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방식을 굉장히 물리학스럽게 파헤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의 이공계라고 불리기도 하는 좀 특이한 학문인데, 근데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바로 앞서 말씀해 주신 월요병이나 새학기 증후군이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 증상이 일어나는 시점으로만 보면 월요병이 아니죠. 일요일 저녁병이죠. 그렇죠? 월요일 되면 이미 출근하면 정신없어서 월요일은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새학기 때도 새학기 직전까지 힘들지 새학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학생들이 자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월요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결정하겠죠. 사실 일요일 저녁이라서 되게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창회를 갔는데 그 동창회가 이제 작은 맥주집이었는데 제 옆에서 맥주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어떤 음악이 나오니까 아우 막 하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멜로디가 바로 이런 멜로디였어요. 빰빰빰 빰빰 빠바바바 빰빰빰 빰빰 빠바바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군요. 네, 모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 그리고 이게 끝날 때쯤이 대략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밤. 이게 이제 스티비 원더의 파타임 러버라는 곡의 전주인데요. 이 개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끝날 때 이 노래가 나와요. 멜로디가.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괴로워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불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통, 분노, 슬픔보다 더 싫어하는 게 바로 불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한 상태에서 슬프면 진짜 슬픕니다. 그리고 인간이 불안한 상태에서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불안을 제일 힘들어하고 실제 다가오는 고통보다도 더 괴로워합니다. 자, 불안은 그러면 언제 제일 커질까요? 불안을 극대화시킬 줄 아는 분들이 만드는 영화가 공포영화죠. 공포영화가 왜 힘들죠, 볼 때? 그 귀신이 혹은 그 괴물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자, 그러니 공포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안 무섭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공포영화를 보고 계신데 옆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10, 9, 8, 7, 6, 5, 4, 3, 2, 1 하고 귀신이 짠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젠 불확실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인간은 불안할 때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제일 커지는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별로 안 좋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는 덜 힘들고 덜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조건 확실한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심리학사에서 정말 유명한 연구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단지에 공이 90개가 담겨 있습니다. 빨간 공 30개, 그 다음에 까만 공이랑 노란 공이 합치면 60개. 자, 그러니까 확실한 건 빨간 공이 30개라는 거죠. 까만 공과 노란 공은 합치면 60개지만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각각은. 자,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 단지에 손을 넣어서 네가 어떤 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그럼 대부분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30개인 건 내가 확실하게 아니까, 불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번엔 빨간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아니면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엔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60개가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게임에서 내가 몇 개인지 모르는 까만 공과 30개인 걸 확실히 알고 있는 빨간 공 사이에서 빨간 공을 선택했다는 건 자동적으로 까만 공이 30개가 안 된다고 가정해버리는 셈이 되죠. 자, 그러면
30개가 안 되는 까만 공과 합치면 60개가 되는 까만 공과 노란 공. 그러면 노란 공은 31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죠. 자기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빨간색 공과 노란색 공은 빨간색이나 노란색 공이 나올 확률은 90개 중에 61개가 넘는 거죠. 그리고 까만색 공과 노란색 공은 60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우리 인간은 확실한 게 좋은 것뿐이에요. 그저 확실한 게 좋으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더 나쁜 것이람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정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확실한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탁 4벌을 할 때마다 세탁 3번째까지는 돈을 내야 되지만 마지막 한 벌은 무료입니다.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왜?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세탁 1벌마다 25%씩 세일해 드립니다. 아니면 뭐 할인해 드립니다. 이러면 에이 뭐야 라고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확실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불확실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가끔 불안할 때마다 확실하게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많이 하시는 다리 떠는 거, 손가락 깨무는 거. 이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죠. 강박적으로. 자, 그러니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면 나의 월요병이라고 불리는 정확하게는 일요일 밤에 겪는 그 불안증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만드시면 되죠. 인간이 가장 확실하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바로 뭐냐? 쓰는 거예요. 쓰기만 해도 불안이 진정돼요. 굉장히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나요? 라고 해서 쓰라고 하잖아요.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쓴다는 건 말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말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지만 쓴다라는 건 무조건 느려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하죠, 말이. 그런데 거기에 구체성을 하나 더 더하실 수 있어요. 바로 번호를 붙이시는 겁니다. 즉, 월요병을 예방하실 수 있고 일요일 저녁에 힘드시지 않으려면 내일, 월요일에 해야 될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번호를 붙여서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만 함으로 인해서도 대부분의 불안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일요일 밤에 허둥지둥 되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월요일 아침에도 훨씬 더 차근차근히 출근 준비나 아니면 등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내 머릿속에서 얘네들이 하나의 일이 아니라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쪼개지거든요. 인간은요, 순서를 적어서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허둥지둥 되지 않은 무언가 하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는, 즉 차근차근히 할 수 있는 순서의 흐름이 생기죠. 이것 자체가 또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영어로 뭔가요? 멀티태스킹이죠. 인간은 절대 멀티태스킹 못하거든요. 실험을 해보면요,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워요. 자, 껌 씹을 때 정신 집중해야 되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시죠? 껌 씹는 거 그냥 자동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면 껌을 씹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는 것과는 달리 이것도 멀티태스킹이 돼요.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니까. 대략 암기 점수가 20% 정도 떨어집니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부모 자식이 싸울 때 대부분 자식 편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더 잘 돼요. 이건 절대 아이 편 안 듭니다. 부모 편 들어요. 왜? 멀티태스킹은 악마거든요.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동시에 인간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동시도 아니고 연달아 붙여서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힘듭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저 화면에서요, 비슷한 그림, 거의 같은 그림이 번갈아 제시가 돼요. 번갈아 제시가 되는데 어딘가 하나가 달라요. 그 다른 점을 발견하시면 조용히 손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어딘가 분명히 달라요. 한 분, 네. 아직 한 분, 두 분. 야, 이렇게 어려운가요? 네. 나
3분. 네. 지금 10초가 훌쩍 넘어왔는데 4분. 절반이 아니라 불과 4분만 찾으셨어요. 자, 여기죠? 여기예요. 자, 너무 사소하고 쪼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이번엔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못 찾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부담감을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놀라운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자, 이번에도 찾으신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6분. 자, 이제 10초 지나갈 때쯤 됐습니다. 한 분 더 계시고요. 아직 반도 안 되죠? 네. 자, 좋습니다. 나 아직도 진짜 못 찾겠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나 아직도 못 찾겠다. 솔직히. 네. 보세요. 이렇게 많이 못 찾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죠?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 더 떠들고 계세요. 자, 이 큰 차이를 그런데 연달아 붙이는 것만으로도 못해요. 인간이요, 동시에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이것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멀티태스킹은 악마라는 표현을 해요. 일요일 밤에 내일 해야 될 일, 즉 월요일 날 해야 될 일, 그리고 다음 주에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번호를 붙여서 적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지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멀티태스킹, 동시에 하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나를 집어넣죠.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기만 해도 암기력이 떨어지고요. 블루투스나 아니면 핸즈프리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대를 양손으로 다 붙잡고 운전을 해도 이 사고율은 음주운전에 육박하는 사고율이 나옵니다. 왜? 이것도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라디오 들으시면서 운전하시다가 엑시트, 빠져나가야 될 때 고속도로에서 못 찾고 지나가 보신 적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멀티태스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노력보다 더 무서운 게 멀티태스킹을 내가 피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혹시라도 멀티태스킹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가에 대한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에게요,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아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바로 찾죠. 여기서도 빨간 사각형 찾아보라 그러면 쉽게 찾습니다. 자, 양쪽에서 시간 차이가 안 나요, 실험적으로. 그런데 이쪽에서는 회방꾼이 3개밖에 없고 이쪽에서는 10개나 있는데도 양쪽에서 회방꾼의 수의 차이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만 돼도 좀 차이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빨간 사각형을 찾아라.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여기. 자, 이쪽에서도 빨간 사각형을 찾아라.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선 2배에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양쪽 다 몇 초 안 되지만 어쨌든 엄밀하게 보면 양쪽에서 차이가 2배에서 3배의 차이가 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경우에는 빨간 녀석만 찾으면 되죠.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빨갛다 그리고 사각형 찾아야 됩니다. AND가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AND는 뭡니까?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죠. 이 AND가 하나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2배 느려지고 3배 느려진다는 거죠. 이 AND가 3개쯤 되면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원리를 찾아라예요. 안경 썼다 AND, 남자다 AND, 모자 썼다 AND. 인간은 절대 멀티태스킹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 멀티태스킹을 하는 나를 밀어넣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바로 내가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차분히 앉아서 종이 한 장에 번호를 붙여서 10개로 적어 놓으시기만 해도 월요병은 충분히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